안녕하세요. 부동산 PF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사실상 예견된 모습이죠. 지금이 10월인데요. 10월 말, 이제 곧 11월이죠.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동산 시장에 너무 많은 거품들이 있었고, 또, 사람들 줄 세우기와 집값 상승 이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현혹시키고 유혹해서 많이 이익을 만들어서 냈었죠. 그러던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끝물이 왔다 보니까 건설사와 시행사가 저 부동산 PF 위기론을 앞세워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러고 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초토화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까지 이렇게 지켜봐야겠죠. 그 기간 안에 언제쯤 다시 되살아날지는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켜보면 또 다시 살아나는 시기가 오긴 할 겁니다. 다만 그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돈줄이 막힌 거죠. 돈줄. 돈 빌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돈 빌리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여기도 PF 차원 발행에 실패하면서 부동산 PF 위기론이 고조가 됐답니다. 이 이야기, 이 뉴스가 실제로는 이제 10월 25일 뉴스인데요. 10월 28일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이제 둔촌주공 PF 이제 사채가 나중에 이제 차안을 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이율이 11%인가 12%인가 그래요. 매우 높은 이율을 물고 이제 차환을 하긴 하지만은 이게 그냥 끝이 아닌 계속해서 아마 상황이 이제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더라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아니죠, 실제로는. 김진태 사태가 이 자금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거죠. 원래 부동산 PF에는 시공건설사들이 보증을 서죠.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이런 애들이 지금 현재 자체 자금으로 사업비를 상환하고 내년 초에 일반 분양할 때까지 건설사의 자체 자금으로 사업비를 직접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건설사들이 지급 보증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죠. 현대건설이 2천억 가까이, 대우건설이 1,600억, 롯데도 한 1,600억이죠. 시공사업단은 현금 자산이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둔촌주공은 미분양 걱정이 없어서 차질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이래저래 어렵죠, 상황이. 롯데건설도 지금 롯데케미칼한테 돈 빌렸잖아요. 5천억. 그리고 위상증자해서도 2천억 만들었고. 이게 지금 롯데건설의 모습인데 롯데건설보다 좀 더 규모가 작은 곳은 이제 말 안 해도 뻔한 거죠. 부동산 침체기에 미분양이 늘어나면 대금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중소건설사들은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자금시장의 경색 때문에 PF 불능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러한 충격들이 점점 더 확산될 것임이 예견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마음을 먹고 지내야 되겠습니까? 삶이 절대 만만하지 않죠. 이미 부도가 많이 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채권시장이 얼어붙고 PF 대출이 멈추다시피 했다. 중소업체들은 연쇄 부도가 이미 지금 나고 있다. 이렇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이 땅은 시행사가 3,300억 대출 못 갚아서 공매로 넘어갔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연체도 계속 늘고 있답니다. PF 대출의 평균금리가 작년 6%에서 올해 12%로 치솟았답니다. 이제 충격이죠. 이자를 50억 내야 되는데 100억을 내게 생겼으니까 이제 수익에서 마이너스 50억이 되는 것도 이제 많아진다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이미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70에서 90%가 이미 공매 중이랍니다. 충격이죠. 그동안의 대구 시장이 어땠습니까? 건설사들이, 시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빠져나오려고 저러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벌어질까? 어떤 일이 생길까? 시행사와 건설사들이 저렇게 부도가 나고 도주하면 저 부담을 누가 채우게 될까? 뭐 결국에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써야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더 빡빡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건설사든 시행사든 개인이든 누구든 간에 대출을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저 언론의 뉴스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빚내고 사는 게 뭐 대수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삶이 언제든지 초토화되고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삶입니다. 아무나 도와준다. 쉽게 뭐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다. 만들어낸다. 뭐 빚내도 조금만 지나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안 믿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분양이 잘 될 리 없기 때문이죠. 지금 금리는 미친듯이 오르고 있고 대출은 이제 안 나오는 상황이고 기업들한테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개인들한테도 대출이 점점 안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빚을 내서 뭘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집을 가진 이들이 집을 처분해서라도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집이 처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죠. 대출 못 갚고 연체되고 하면 그냥 경매처분 당하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부도가 났고 이미 PF 대출이 내관이 돼서 폭탄이 돼서 점점 더 크게 터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대 사태가 불러온 이 부메랑 효과가 이렇게까지 만든 거죠. 대한민국의 경제가 매우 어려워진다. 2023년에는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부도나지 않게끔 마음을 붙들어 매고 좀 보수적으로 좀 더 냉정하게 냉혹하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의 삶이 좀 괜찮아지기를, 무리가 없기를, 안전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말이죠.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당분간 최소 3년에서 최소 5년에는 나아질 리 없음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